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결혼 생활은 4년 남짓이었어요. 초반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와이프와의 사이가 점점 소원해졌고 결국 조용히 협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도 없었고 서로에게 남은 감정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깔끔한 이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혼하고 나니 와이프보다 장모님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결혼했을 때부터 장모님은 와이프보다 더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던 분이었거든요. 장모님은 약간 푼수 같기도 하고 때론 소녀 같은 면도 있으신 분인데요. 저에게 참 살갑게 대해주셨던 분이셨죠. 생일이면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시기도 했고요. 와이프랑 부부싸움을 하면 제 편을 들어주실 때가 더 많았죠. 이혼 후에도 연락을 끊지 않으셨고 가끔 먼저 안부 전화를 주시곤 했고요. 그런 살가움이 와이프보다 장모님 생각을 많이 나게 했어요. 이혼하고 와이프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는데요. 장모님 생각은 종종 나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50대 중반이신 장모님은 혼자서 두 딸을 키우셨어요. 장인어른은 와이프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도 장모님 집안이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생활하는데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 이름으로 된 상가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내도 씀씀이가 작은 편은 아니었어요. 저보다 4살 어렸던 아내는 명품도 참 좋아했고 화장품도 비싼 것만 쓰곤 했었죠. 하나 있는 처제는 지금 대학생인데 외국 대학에 유학을 가 있기도 해요. 아무튼 그렇게 장모님 댁이 여유가 있는 건 좋았는데 와이프 씀씀이가 해픈 건 단점이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회사의 직장인이었는데요. 30대 직장인들 월급이야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는 월급을 아끼고 저축도 해서 돈을 모아갔으면 했는데요. 와이프는 제가 월급을 맡기면 홀랑 다 써버리곤 했었어요. 결국 그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긴 했는데 돈 앞에 장사 없더라고요.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서로 냉랭했던 어느 날인가 와이프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백을 할부로 구입을 해버렸고요. 화가 난다고 제 멋대로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지르고 오는 와이프에게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리고 말았죠. 저는 와이프의 그런 모습에 질리게 되었고요. 와이프도 쥐꼬리만한 월급을 벌어오면서 잔소리하는 저에게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바득바득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가 더 이상 함께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와이프랑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장모님은 한 걸음에 저희 집에 달려오셨죠. 와이프하고 저를 앉혀놓고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셨는데요. 이미 우리 부부는 서로를 참아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남남이 되고 말았네요. 이혼 후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얻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 하나 겨우 얻을 정도였거든요. 와이프하고 4년을 살았는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개털 같은 통장 잔고를 보니 씀씀이가 해펐던 와이프가 더 미워지기도 했죠.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면서 다짐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악착같이 모아서 다시 일어나 보기로 말이에요. 저는 낮에는 회사에 나가고 밤에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돈을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큰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통장에 몇만 원씩이라도 입금을 할 때면 조금씩 힘이 나기도 했어요. 몸은 피곤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홀가분했죠.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점심시간쯤이었는데 장모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와이프랑은 이혼하고 연락을 한 일이 없었지만 장모님하고는 종종 안부를 묻곤 했었는데요. 그날이 마침 제 생일이었거든요. 장모님은 김서방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고 출근한 거냐면서 제 걱정을 해주셨어요. 혼자 지내느라 바빠서 그런 건 못 챙겼다고 했더니 장모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엄청 안타까워하셨죠. 그러시더니 말이 나온 김에 퇴근하고 집에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을 봐서 생일상을 차려줄 테니 오라고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극구 사양을 했는데요. 장모님은 사양 말고 오라면서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셨죠. 그렇게 그날 저녁 장모님 댁에 들르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몇 달 만에 뵙는 거라 어색한 생각도 들고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죠. 혼자 지내시면서 어떻게 다 준비를 하신 건지 미역국이며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이혼한 사위 생일상까지 챙겨주시는 장모님이라니 참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모님은 제 밥 위에 갈비찜을 올려주기도 하셨어요. 참 제가 좋아하던 장모님표 갈비찜이었죠. 장모님은 제 앞에 마주 앉아서 저를 말없이 쳐다보시더니 얼굴이 her쑥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혼자 있어도 밥이랑 잘 챙겨 먹고 다녀야 한다면서 걱정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동안의 근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살고 싶어서 일 마치고 대리운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는 장모님이 엄청 속상해 하시기도 했죠.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오셔서는 같이 한잔 하겠냐고 하셨어요. 사위를 오랜만에 봐서 좋기도 한데 제가 힘들게 지내는 게 안쓰러워서 한잔 해야겠다면서요. 맞아요. 장모님은 술도 좋아하시는 분이셨죠. 진한 미역국에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있으니 소주가 달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던 장모님하고 함께해서 그랬는지 술이 저절로 들어가는 기분이기도 했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면서 어색한 분위기도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고요. 다시 예전처럼 장모님하고 저는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나갔죠. 가정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죄송스런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는 울컥하는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날 뻔하기도 했네요. 장모님도 본인이 딸을 버릇없이 키운 게 잘못이라고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남편 없이 키우다 보니 오냐오냐 했던 게 와이프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다고 자책하듯이 말씀하시기도 했죠. 장모님은 따로 이렇게 지내다가도 다시 합치는 부부도 많다면서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와이프를 다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럴 마음은 없었죠. 사람 성격이 쉽게 바뀌지도 않을 거고 와이프와의 그 지옥 같던 결혼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랜만에 장모님과 보내는 시간은 마음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바쁘게 지내면서 이렇게 제 속내를 털어놓고 대화를 나눠본 일이 없기도 했으니까요. 장모님도 비슷한 처지였는지 그날따라 술도 꽤 드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불편한 와이프 이야기 말고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몇 달 만에 만난 거니 그럴만도 했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자정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술이 꽤 취하기도 했고 다음 날은 제가 휴무이기도 했고요. 장모님이 자고 가라고 권하시는 바람에 그러기로 했죠. 오랜만에 사위 이부자리 봐줘야겠다면서 장모님은 작은 방에 제 잠자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 모습이 참 인자해 보이기도 했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죠.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취기가 오른 상태여서 저는 곧장 작은 방으로 가서 드러눕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정말 눕자마자 저는 바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피곤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꽤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새벽에 잠깐 깨게 되었는데요.
목이 말라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해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장모님 방에 불이 아직도 켜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불을 켜놓고 잠이라도 드신 건가 싶었는데요. 방에서 미묘하게 작은 소리가 새어나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평범한 그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흐느끼는 소리에 가까운 그건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었어요. 장모님이 해피타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황스럽기도 했고 순간 등줄기를 따라서 전율이 쫙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소리에 집중했는데요. 장모님은 혼자 열심히 그 시간을 즐기고 있는 듯 했어요. 하악, 나 몰라, 어떡해.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장모님의 나긋한 말투가 더해지니 더 야릇한 느낌이었어요. 장모님의 해피타임이라니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연세에도 왕성하시다는 증거잖아요. 장모님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저는 살며시 돌아서 제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조심하려고 했는데 그만 살짝 발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그 순간 장모님 방에서 들리던 소리가 딱 멈춰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방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모님은 목을 가다듬으시곤 저를 부르셨죠. 김서방 밖에 서 있지 말고 좀 들어오게나.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닌 척 할 수도 없어서 저는 조용히 장모님 방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장모님 방은 침대 옆에 은은한 조명등만 켜져 있었는데요. 그 분위기가 엄청 묘하면서도 야릇한 기분을 주는 듯 했어요. 장모님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서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고요. 저 역시도 장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죠. 저는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러 나왔을 뿐이라고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횡설수설 이야기를 늘어놓았는데요. 장모님은 민망하신 듯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오래 지내다 보니 생긴 버릇이라고 말이에요. 딸 둘 키우면서 남자를 만나기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 종종 그렇게 혼자 해결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하셨죠. 그리고 간만에 저랑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다 보니 그 생각이 간절했다고 넋두리를 하듯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는 장모님이 딱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나이에도 아직 청춘처럼 자기 위로를 하신다는 게 참 놀랍기도 했어요. 저는 침대 한켠에 걸터 앉고는 장모님 손을 덥석 잡고 대답을 했죠. 이혼한 후로는 저도 혼자서 해결할 때가 많았다고요. 저는 장모님 처지가 다 이해가 된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장모님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지그시 꼭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참 따뜻하기도 하면서 묘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듯 했어요. 장모님은 저를 보시고는 이렇게 된 김에 같이 이야기나 더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침대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죠. 저는 조심스레 장모님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렇게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등을 기대고 걸터 앉게 되었죠. 처음에는 한 침대에 장모님과 나란히 앉아 있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지나온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그런 어색함은 이내 사라지는 기분이었고요. 우리는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간혹 가볍게 웃기도 하고 농담도 나누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야기는 물 흐르듯 아까의 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장모님은 사위인 저에게 자기 위로하는 걸 들켜버린 게 엄청 민망하고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오늘 일은 비밀로 해줄 수 있겠냐면서 한 번 더 확인하듯 질문을 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답을 드렸는데요. 장모님은 이해해줘서 고맙다면서 늙어서 주책이라고 부끄러운 미소를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장모님에게 저도 솔직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살짝은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남자인 저도 혼자서 그걸 하면서 풀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어요. 장모님은 저의 그런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죠. 때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젊어서 한참 때인데 번번이 그걸 혼자 해결해서 어쩌냐면서 걱정을 하기도 하셨죠. 어쩜 우리 처지가 이렇게 비슷하냐면서 외로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니 참 위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장모님은 제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셨는데요. 그 손길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장모님은 이내 무언가를 결심하신 듯 제 손을 더 꼭 잡으셨고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죠. 오늘은 그냥 자기를 한 사람의 여자로 대해달라고 말이에요. 순간 잘못 들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는 장모님의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아챌 수 있었죠. 저는 장모님의 눈을 바라봤는데요. 장모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은은하고 야릇한 주황색 조명이며 장모님의 나긋한 목소리까지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말로 저는 장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괜찮으시겠냐는 저의 질문에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대답을 대신하셨고요. 저도 용기를 내어서 장모님을 살포시 안아드리는 걸로 우리는 시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장모님은 이런 게 너무 오래되어서 얼마만인지 기억도 잘 안 난다면서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반응이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정신이 어질어질해질 정도였어요. 장모님은 부끄럽다면서 침대 옆 조명을 꺼버리셨는데요. 어두운 방 안에서 비치는 장모님의 실루엣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듯 했어요. 제 손길과 터치에 장모님은 연신 탄식을 뱉어내셨고요. 결국 엄청나게 달아올라 버린 저는 장모님과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어요. 아직 왕성하시긴 했지만 장모님은 30대 중반의 저를 감당하시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이어서 그랬을까요? 장모님은 제가 중간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이미 절정으로 먼저 가버리시고 말았죠. 저를 어찌나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지 마치 질식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했어요. 견딜 수가 없다면서 장모님은 잠시 휴전을 요청하셨고요. 한참 숨을 고른 후에야 장모님은 제가 아직 팔팔한 걸 확인하시고는 두 번째 연애를 부탁해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트를 할 때 저도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뜨거운 것을 잔뜩 쏟아낼 때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어서 환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장모님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셨죠. 그렇게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그날의 연애는 끝이 나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제가 이렇게 엄청난지 몰랐다면서 그동안 어떻게 참고 지낸 거냐고 이제는 참지 말고 본인에게 풀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셨죠. 두 번이나 연애를 하고 나서 더 가까운 기분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장모님이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냐고 장난스레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장모님은 그것도 맞다면서 제 장난을 받아주시기도 했죠. 다음날 아침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장모님과 저 사이에는 전과는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어제 힘쓰느라 고생했다면서 장모님은 아침부터 제 식사를 정성껏 챙겨주셨죠. 오랜만에 받아보는 장모님의 밥상이었는데요. 늘 정갈하고 입에 맞는 장모님의 음식이었지만 어제의 일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아침은 유독 더 제 입에 짝짝 달라붙을 정도로 맛나다는 느낌이 가득했죠. 우리는 식사를 하다가 눈이 마주치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면 별다른 이야기가 오가지 않아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곤 했어요. 그렇게 장모님하고 저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거 생각이 날 때면 종종 만나서 회포를 풀고 데이트를 하자고 약속까지 하게 되었죠. 연락도 서로 더 자주 하게 되었고요. 장모님은 제가 쉬는 날이면 제 원룸으로 놀러 오시기도 했어요. 새로운 반찬을 했다거나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는 게 핑계이기는 했는데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도 먹고 간혹 가볍게 반주를 한 잔씩 하기도 했고요. 그런 이후에 우리는 다정하게 사랑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더 자연스레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한 와이프보다 장모님하고 궁합이 더 잘 맞는 그런 기분이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장모님은 저를 부르는 호칭도 김서방에서 자기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특히 사랑을 나누는 순간이나 절정으로 가버리는 순간이면 자기, 여보 등 온갖 애정 가득한 호칭이 마구 튀어나오기도 했죠. 장모님에게 듣는 그런 애칭이 달콤한 느낌이 들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부터 장모님이라는 호칭 대신 자기라는 애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자기라고 불러주면 장모님은 막 몸서리를 칠 만큼 좋아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인가 장모님하고 실컷 좋은 시간을 보낸 날이었는데요. 사랑을 나누고 제 방 침대에 함께 누워있던 중 장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자기야, 나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 이런 감정들을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지 모르겠어. 장모님의 눈동자에는 진심이 가득했고요. 나이를 떠나서 그건 사랑에 빠진 사람의 표정이 분명했어요. 저는 장모님을 안으면서 대답을 했죠. 저도 장모님 없이는 하루가 허전할 만큼 마음이 많이 가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말에 장모님은 제 품에 깊게 파고들면서 안겨왔어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죠. 너무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제 품에 안긴 건 장모님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한 여성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깊은 감정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장모님은 저에게 와이프와 재결합하는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는 않으세요. 그저 저하고 보내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시고 있는 듯 할 뿐이죠. 이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장모님과 저는 너무 잘 맞고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죠. 불행했던 결혼 생활보다 저는 장모님과의 연애가 더 즐겁고 마음이 편하니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싶어요. 장모님도 저 때문에 회춘하는 것 같고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고 하니 저도 좋네요. 저는 이제 특별히 바라는 건 없어요. 그저 시간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장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